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갑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어쩌면 생각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의문 말이죠. 왜 어떤 분은 매일 돈에 쫓기며 허덕이는 듯 보이는 반면 또 어떤 분은 꾸준히 부를 쌓아 올리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을 넘어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좌우한다는 통찰을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심리가 어떻게 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자, 심리적 격차의 서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와 가난을 이야기할 때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 같은 외형적인 지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슷한 소득을 가진 두 사람 중 한 명은 늘 여유롭고 다른 한 명은 늘 빠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하곤 하죠.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나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심리적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몇 푼만 들어와도 초조해하며 금방 써버릴 궁리부터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불릴 방법을 고민합니다. 마치 돈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자들은 돈을 미래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기회를 포착하려 하고 가난한 자들은 돈을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통념일까요? 아니면 깊은 심리적 뿌리를 가진 현실일까요? 저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돈의 액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과 태도의 차이에 주목하려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진짜 경계선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진 심리적 지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고 또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뇌는 돈에 대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테크의 함정을 들여다보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만족감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2배 이상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우리의 재테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손실조차 견디지 못하고 성급하게 투자를 철회하거나 반대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현재 편향이라는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하죠. 미래의 큰 이익보다 당장의 작은 만족을 더 선호하는 심리 말입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먼 훗날의 노후 자금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지금의 만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자들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진화적으로 형성해 온 의사결정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들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인 의사결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재테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 본연의 심리가 재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죠. 특히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이나 당장의 만족을 좇는 경향이 우리의 지갑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의 복잡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부자들은 이러한 함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행동경 제약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수많은 파도와 암초로 가득하죠. 이러한 파도와 암초가 바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경 제약적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향들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심리적 방패를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프레이밍 효과를 이야기해 볼까요? 같은 정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투자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 10%가 존재합니다라고 설명될 때와 원금 보장률 90%에 달하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라고 설명될 때를 상상해 보시죠. 이 두 문장은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이어지는 행동은 사뭇 다를 겁니다. 손실이라는 단어는 우리 뇌의 경고등을 켜고 불안감을 증폭시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반면, 보장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긍정적인 결정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프레이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잠재적인 기회조차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하죠. 반면 부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포장 방식보다는 그 본질적인 내용, 즉 숨겨진 위험과 실제 수익 가능성을 꿰뚫어 보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언어가 던지는 메시지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확률에 집중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앵커링 효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처음 접한 정보나 숫자가 마치 배에 다 앵커처럼 우리의 사고를 특정 지점에 고정시켜 두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과거 최고가가 1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다시 10만 원까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강력한 앵커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움직이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가격이나 누군가 제시한 기준점에 얽매여 비합리적인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때로는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본전이라는 앵커에 묶여 손절 시기를 놓치기도 하죠. 반면 부자들은 앵커링 효과를 인지하고 시장의 현재 상황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격이 아닌 미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분석을 통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교라는 심리가 우리의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죠. 친구가 새로 산 고급 자동차, 동료가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러움이나 조바심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휩싸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거나 유행을 좇아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위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서 남과의 비교는 성급하고 위험한 결정을 부추기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부자들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자신의 투자 원칙과 장기적인 목표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화려한 성공보다는 자신만의 꾸준한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시장의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심리적 방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경제학은 우리의 재정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다양한 심리적 편향에 노출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의 유혹은 언제나 교묘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현혹하려 들죠. 하지만 이러한 편향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함정들을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역으로 활용하여 기회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심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재테크를 방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더 깊이 탐구하며 부의 심리 지도를 완성해 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우리의 재정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다양한 심리적 편향에 노출되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죠. 시장의 교묘한 유혹과 심리적 함정 속에서도 부자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단단한 심리적 방패를 지니고 때로는 이러한 편향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부를 쌓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통찰을 넘어 우리의 재테크 심리를 형성하는 더 넓은 배경, 즉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탐구하며 부의 심리 지도를 한층 더 완성해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성장 환경과 주변의 문화가 재정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와 가난을 가르는 심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마치 씨앗이 아무리 튼튼해도 어떤 토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이 우리 개개인의 재테크 심리 역시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재정적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돈을 기회를 만들고 성장을 돕는 도구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반면 늘 돈 걱정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돈을 생존을 위한 수단이나 결핍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이러한 초기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성향, 소비 습관,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돈을 다루는 지혜와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을 교육을 통해 전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재정적 리터러시라는 형태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미래를 향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의 심리 지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비슷한 재정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 트렌드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접하고 때로는 검증된 멘토로부터 직접적인 조언을 얻기도 하죠. 마치 같은 목표를 가진 등산객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필요한 장비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자칫 단기적인 소비나 유행에 휩쓸리기 쉬운 네트워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